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리치고의 대표님이신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뵀었는데 아, 이렇게 그러셨어요? 실물로 뵈니까 훨씬 더 멋있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살짝 원래 제가 신경을 잘 안 쓰고 다니는데 네. 오늘 등시각도에 나오려고 제가 그러셨구나. 좀 헤어 세트. 저도 신경을 좀 쓰려고 썼는데 얼굴이 까만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네. 편집해 주시는 분이 잘 해주실 거라고 아, 믿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뭐 불패시나 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야 뭐 집은 한 채 있어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 이래 이렇게 불패신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네. 맞는 상황인가요? 네, 맞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이란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 전문용어로 뭐 M1 통화, 네, M2 통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부동산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땅 자체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예.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늘어나지 않죠. 네네. 더군다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또 늘잖아요. 네. 오래되면 이제 살기 싫으니까 예. 누구나 다 새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불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비싼 거는 사실인 건가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않은 지역도 지역도 있고요. 네, 서울이 좀 비싼 건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얘기를 할 때 오늘도 제가 그렇습니까? 서울 지역과 뭐 그 이외의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튜브 제목 뽑는 것도 그렇고 음. 부동산 대세 하락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뽑으니까 네, 맞습니다. 와 다 내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또 말씀해 주실 때 네. 그렇게 조금 발라갖고 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너무 앞으로 가면 과거로 가면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하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고 네. 왜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역마다 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예. 네, 지역마다 다른데요. 이거를 이제 한번 뭐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데이터는 이제 그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예. 전문가 버전에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내용들도 조만간 이제 리치고 앱에 다 탑재가 되긴 할 텐데 일단 대한민국의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 자체가 공개가 된 게 데이터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2003년 10월 달부터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고 예. 뭐 한 2007년부터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고 데이터 종류 따라 달라요. 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000년대 후반 요 정도부터 이제 데이터가 많이들 공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0년대 한 금융위기 터지기 바로 직전 네. 2008년 7월 달에 예. 투자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였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2008년 7월 달로 제가 예.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제일 좋은 데가 이제 제주도, 네. 그 다음에 뭐 세종, 부산, 광주, 대전, 경남, 강원 이런 지역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 점수라는 게 있고 상승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자 점수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하나의 점수로 뽑아낸 거예요. AI가 열심히 이제 네. 해갖고 저렇게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입주 물량이 뭔지 미분양이 뭔지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좀 설명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점수로 뽑아낸 게 투자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임 지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역 간의 어떤 비슷한 인구대끼리 뭐 특정 지역이 이만큼 올랐는데 인구가 뭐 한 100만인 지역이 이만큼 올랐으면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네.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저희가 데이터로 측정을 해서 상승임 지수라는 걸 만든 겁니다. 투자 점수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평가 인덱스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그럼 상대적 저평가인가요? 다른 지역에? 상대적 저평가죠.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절대적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제일 비싸고 강남이 또 제일 비싸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그 지역마다 또 사이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주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제주도가 투자 점수가 이제 보시면 81점이랑 87 상승 네. 87점이잖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고요. 2008년 7월. 8년 7월. 그리고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죠.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도 보면 세종도 80점, 89점이죠. 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좋고, 그 다음에 광주도 굉장히 좋죠. 투자 점수 같은 91점. 네. 예. 광주도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어디가 안 좋았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고점 찍고 대세 하락을 몇 년 동안 했었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2014년 중순으로 가볼게요. 네. 자, 이때는 또 어디가 제일 투자하기 좋았냐? 자, 14년 6월달. 6월달. 자, 그럼 1등이 누구예요? 서울. 2등이 경기도. 경기.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제일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위에 게 투자 점수고요. 네. 밑에 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투자 점수는 가격이 상승하면 내려오게 돼 있다 맞죠?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를 따져서. 자, 근데 보니까 어때요? 2014년 6월 달이 서울 아파트 거의 바닥이었죠. 예, 예. 그리고 투자 점수가 언제까지 좋았어요? 한 2017년 정도까지 좋았죠. 2017년까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상승이 완만하던 초기 상승장. 이때만 샀어도 대박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 점수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게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정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출간할 때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가 또 1등이냐면 대전이 1등이에요. 그래서 대전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거의 미세하게 진짜 완전 조금씩 오르다가 그러다가 1등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렇죠. 이따 바로 급등이 나오죠. 대전하고 세종하고 따로 분리시켜 놓으신 데이터죠? 네, 세종이 맞습니다. 아니고 대전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수도권이 좋았고 네. 금리위기 전후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년부터는 네. 지방시장이 좋았고 그다음에 2014년 중순부터는 네. 또 수도권 시장이 좋았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는 대전이 좋았고 그다음에 2019년 말 20년 초에는 어디가 제일 좋았냐? 지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를 또 지방으로 2020년 1월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20년 뭐 3월 정도로 제가 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누가 1등이에요?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인천 예. 이런 데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승임 지수가 너무 좋죠. 예.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내려왔다가 급등하게 바로 직전. 그죠?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도 완전 상승장 초입.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전부 다르다. 데이터 입력은 도대체 언제부터 하셔갖고 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16년 1월 달부터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리치고를. 그러니까 제가 발품 파셨는 거네요. 처음에는. 발품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가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주식 어렸을 때는 좀 네.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해봤는데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예. 그리고 대한민국 부자는 전부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랑 지역 선정인데 이거를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인구와 일자리 네. 몰리는 서울 살아, 수도권 살아.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이라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결국에 이걸 할 수 없는 건 데이터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2016년부터 만들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19년 중순부터 이제 제가 창업을 해서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개발자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개발 지금 한 70명 가까이 되는데 많은 이제 임직원이 열심히 리치고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죠. 벤처 캐피탈 투자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미 이제 한 80억 정도 넘게 투자 유치 받았고요. 네. 그럼 상장하셔야 돼. 엑시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네. 회사 키워야 됩니다. 네.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뭐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데 저는 주식을 이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맨날 데이터 갖고 와갖고 이런 뭐 경기 선행지수, 뭐 물가, 뭐 CPI가 어떠네 이런 거 갖고 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틀려요. 맞아요. 또 같은 데이터를 보고 또 네. 다르게 다들 해석을 맞습니다.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과거의 데이터지 음. 과연 이 데이터가 미래도 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느냐? 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죠? 자, 그럼 현재 시점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까지 시점으로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너무 쉬워요.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적중하는 거.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네네. 일단 지역 선정은 그냥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점 만점에 100점. 타이밍인데 네.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예, 예. 자, 매수는 한 95점. 거의 발목 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매도가 문제인데 네. 매도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이건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최근처럼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초저금리로 만들고 거기다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임대차 3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이성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꼭지에서 잡긴 또 힘들어요. 네, 예. 또 부동산의 특성상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잖아요. 네. 아예 안 팔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팔려고 그러면 팔 수 있잖아요. 네, 예. 부동산은 그게 안 힘들어요.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깨 정도 위에서 파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무릎 밑에냐 허리냐 어깨 이상이냐는 데이터로 90% 이상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서울의 수도권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네. 서울 지역은 지금 어깨입니까 무릎입니까? 서울은 머리 꼭대기죠 지금. 아 지금 머리 꼭대기. 네, 머리 꼭대기. 그럼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머리 꼭대기.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네. 강남은 다르다. 네. 강남은 돈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많이 사는데 네. 거기에 주거 환경이 최악이기 때문에 네.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호재 뭐 이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평당 1억이 아니라 평당 3억도 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아, 네. 그러면 그분이 사시면 되죠. 아. 네, 본인이 3억 간다고 생각하면 뭐 남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사시면 되는데 네. 제가 아는 한 네. 부동산 좀 할 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 사시는 분은 살려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요? 아니 부동산 올라간다 아니 한번 사보라 그래 본인한테 살 수 있나? 못 사요.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강남 불패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남 불패는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한 불패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네. 비싼 동네라는 거에 대한 불패예요.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강남이라고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건 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실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이제 떨어진 게 2008년 중순서부터 이제 2013년 한 10월 정도까지인데 자, 이때의 전국의 증감률을 한번 볼게요. 이때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누구죠? 부산 사상호. 부산.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부산이 2008년에 투자 점수에서 부산이 상위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다음에 수도권이 안 좋았는데 제일 적게 오른다 한번 보시죠. 자, 제일 많이 떨어진 데. 김포. 자, 여기서 자, 송파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43등입니다. 강남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42. 142. 강남 서초도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국에서 순위가 상당히 안 좋죠. 예. 요게 이제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 호가 위주의 데이터고요. 예. 실제 거래된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실제 거래된. 자, 이걸로 놓고 보니까 자, 강남구가 189등. 아까보다 더 안 좋, 호가보다 더 안 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거래된 걸로 보면 마이너스 16.6%가 떨어졌어요. 자, 이때 강남이 여전히 대한민국 가장 비싼 곳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강남도 보는 것처럼 지난 2008년부터 2010, 한 5년 정도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강남이라고 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 뭐 답이 왠지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부동산 유튜브 분들이 계속 나오시면 거의 대부분 상승론자 네. 아니면 조금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뭐 네. 강보합, 네. 약보합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상승론자십니까? 하락론자이십니까?
저는 사이클론자죠. 사이클론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네. 하락의 사이클을 탔다라고 말씀을 그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또 그게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근데 일단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초저금리 그리고 임대차 3법 네. 이것 때문에 전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거의 간단하진 않는 문제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부동산 3법 다른 건 앞에 거는 뭐 다 뭐 국제적인 문제이고 뭐 이런 거니까. 네. 근데 부동산 3법이 그러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네. 2년에서 이제 네. 4년으로 늘려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싶으니까. 그 전세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 급등한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가 또 밀어올려서 위로. 네, 또 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못할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의 뭐 버핏 지수나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지수들을 몇 가지들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그 방금 말씀하신 데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뭐예요? 뭐 맞습니다. 올해과학역시 네, 뭐 제일 비싼 동네들. 예, 제일 괜찮다라고 네. 하는 동네들인데 네. 그러면 그 동네 지금 얼마 전에 집 사셨던 분들은 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빨 깎게 물고 생각을 해보셔야죠.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금리가 대부분 현찰로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뭐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등 떠밀려서 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살려면 진짜 저평가일 때 14, 15년, 16년, 17년도에라도 사셨어야지. 결혼을 올해 해갖고 올해나 작년 연말에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샀던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예, 이거 부동산 없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거기다가 어떤 저평가나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퍼나 PBR, PSR처럼 뭔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려주는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쌀 때 사는 거잖아요. 쌀 때. 네. 근데 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런 게 없네? 그럼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신 분들은 등 떠밀려서 이제 고점에 사신 거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 대부분 대출 끼셨을 거고요. 예, 예. 자,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네, 그래서 내 후주머니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고 있어요. 얇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이자마저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지금 한번 작년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는 무슨 뭐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한다 안 한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두 번 세 번 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빅스텝 0.5% 얘기 나왔다 또 어제 무슨 얘기 나왔어요? 3.5%까지. 0. 네, 거기다가 0.75% 올려버렸겠다 한 방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후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엄청난 유동성을 단기간 내에 뿌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해지 수단으로 좋은 게 네. 부동산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욱 그래서 크다. 저도 부동산이 있어요. 네. 없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에 가지고 있지 고평가된 곳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인 부동산이지만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 그런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밖에 갈 곳이 없다라는 자, 말씀. 보세요.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통화량이랑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 통화량은 계속 증가를 하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보신 것처럼 조금씩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비슷하게 움직여왔죠. 예. 비슷하게 움직여왔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격차가 벌어지고 엄청나게 벌어졌죠. 이게 뭐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이 2007년이었는데 이때가 121% 2007년 2월 달 예. 이때가 가장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요 고점을 돌파한 게 2020년 7월 달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146%. 근데
때로는 통화량보다 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사는 게 좋아요? 내려와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언제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 의사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언제 사야 돼요? 저평가 될 때. 그리고 이렇게 고평가 통화량 대비해서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화량 때문인데 통화량이 지금 증가하는 속도보다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통화량 밑으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네. 엎치락뒤치락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요.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제가 저 표를 보더라도 네. 너무 그 폭이 크니까 저게 가파르게 내려오면 네. 경제나 여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와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가파르게 폭락을 해갖고 네.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부양을 할 거고 네. 경착륙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안 될 역사를 것 같다는 말씀을 아니, 하시는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 2012, 13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죠? 하우스푸어. 예, 맞습니다. 하우스푸어 얘기가 정말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고평가됐을 때도 하우스푸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만큼 고평가가 예.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2007년보다. 네.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높잖아요. 가계 부채도 그렇고 기업 부채도 그렇고.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부채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그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저는 강타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뭐 네. 예를 들면 고평가돼 있던 집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지만 네. 그 주식도 매우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가 지수가 내려오면 네. 뭐 개별 종목들도 다 내려오니까 네. 저평가라고 그래서 네. 사놨던 그런 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사놨던 부동산도 다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네. 부동산을 안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맞다고 그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씀하신 예. 게 맞는데 이제 뭐냐면 금리가 터졌잖아요. 네. 자, 금리가 터지면서 그 하락의 여파가 저평가인 지역에도 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한 달, 어떤 지역은 세 달, 긴 지역은 6개월 정도 잠깐 주춤했습니다. 예. 근데 펀더멘탈을 위해서 다시 쭉 올라갔죠. 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계속 몇 년 동안 대세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번에 뭐 충격이 오든 아니면 충격이 오지 않고 수도권 부동산이 천천히 하락을 하게 되건 이런 하락이 오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에도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왜? 코로나랑 임대차 3법이 없었으면 지방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기간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너무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거품이 저는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말 긴 지역 2년까지도 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시 또 대세 상승 올라가겠지만 너무 고평가된 지역은 그 고통의 시기가 한 4년, 5년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